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단어죠. 맵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도라는 뜻을 넘어서 계획이나 생각의 영역까지 이 맵이라는 단어가 가진 다채로운 의미들을 저와 함께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시죠. 여러분, 맵이라는 단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길 찾을 때 쓰는 지도를 넘어서 얼마나 넓고 깊은 의미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단어의 세계를 한번 탐험하고 나면 아, 내가 맵을 반만 알고 있었구나 하실지도 몰라요. 기본 개념부터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맵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헷갈리기 쉬운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맵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이 맵이라는 단어의 핵심 뉘앙스는요, 바로 복잡한 현실을 알기 쉽게 단순화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라는 점이에요. 그냥 땅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한 다음 우리한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로는 지도가 되고 동사로는 지도를 만들다 또는 더 나아가 계획을 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먼저 명사로 쓰인 경우부터 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영어 문장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I use a map to find the shortest route to the hotel. 네, 나는 호텔까지 가장 짧은 경로를 찾기 위해 지도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죠. 아주 익숙한 용법이고요. 다음은 동사로 쓰인 예문입니다. The data will be mapped to show the distribution of the disease. 그 자료는 질병의 분포를 보여주기 위해 도표로 나타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read a map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책을 읽듯이 글자를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도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호나 정보를 해석해서 이걸 실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Navigation skills are essential for hikers who must read a map without relying on GPS. 항해 기술은 GPS에 의존하지 않고 지도를 읽어야 하는 등산객에게 필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문도 볼게요. Being able to read a map quickly is a sign of good spatial reasoning. 지도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공간 추론 능력의 징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능력, 기술이라는 느낌이 오시죠? 이번엔 draw a map입니다. 말 그대로 지도를 그리는 행위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고 시각화하는 창의적인 행위라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쉽게 길을 찾거나 공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지리적인 맵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개념이 어떻게 추상적인 계획의 세계로 멋지게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도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추상적인 계획도 지금 현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력한 비유가 어떻게 로드맵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발전했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로드맵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당연히 도로지도지만 요즘엔 특히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관리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전략 계획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예문으로 보면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 CEO presented the company's 5-year roadmap for digital transformation. CEO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회사의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라는 의미죠.
다음 예문도 한번 들어보세요. The new project has a clear roadmap for the next 3 years. 새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의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이는 거군요. 로드맵이 결과물, 그러니까 계획서 그 자체를 말한다면 맵아웃은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 즉 행동을 나타내는 구동사예요. 지도를 그리듯이 아주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한다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Before starting the experiment, the team had to carefully map out the entire procedure.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팀은 전체 절차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느낌 오시죠? 다음 예문도 볼게요. We spent all morning mapping out our route across the country. 우리는 전국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상세히 계획하는데 오전 내내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개념들이죠. 멘털맵, 우리말로는 심상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주관적인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지도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나의 기억이나 경험, 개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만의 공간에 대한 그림인 거죠. 예문을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don't need a GPS because I have a clear mental map of the entire district. 나는 지역 전체에 대한 명확한 심상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S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머릿속에 동네 지도가 훤히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예문이 이 개념의 핵심을 잘 보여주죠. My mental map of the city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map. 나의 도시 심상 지도는 실제 지도와 다르다. 멘탈맵이랑 정말 비슷한 말로 커그니티브 맵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멘탈맵이 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감정 같은 걸 나타낸다면 커그니티브 맵은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데서 쓰는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예요. 뇌가 공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죠. 비슷하지만 쓰이는 분야가 조금 다른 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지도의 세계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현실을 표현하는 지도에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세계 지도도 있고요. 둥근 지구를 평평한 종이에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생기는 투영 지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산 같은 지형의 높낮이를 선으로 나타낸 등고선 지도, 또 영화나 소설에 자주 나오는 보물 지도 같은 것도 모두 맵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파트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땐 맵을 써야 하나? 차트를 써야 하나? 아니면 플랜? 하고 헷갈려 하시거든요. 제가 이 세 단어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맵은요, 이미 존재하는 땅이나 어떤 개념을 보여주는데 초점에 맞춰요. 그런데 차트는 보통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닐 때 쓰는 해도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여주는 도표, 그래프 같은 걸 말할 때 주로 쓰이고요. 마지막으로 플랜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할 행동이나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설계도처럼 앞으로의 구상을 의미합니다. 어떠세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이 모든 내용들을 싹 모아서 하나로 꿰어볼 시간이에요. 이렇게나 다양한 맵의 의미들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맵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든 근본적으로 복잡한 걸 눈에 보이게 또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 땅을 그린 세계 지도든 미래를 계획하는 로드맵이든 심지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심상 지도든 그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맵이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소나 회사 계획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지도처럼 한번 그려보면 명쾌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맵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